저렴한 회사에서 나오는 저렴한 제품일 뿐이고 결국 혁신은 애플에 있고 모든 기업들이 따르고 있다. 삼성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내놓아도 아이폰의 기술력을 절대 따라올 수 없다. 과거 한국 기업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명한 건 애플과 함께 한국의 삼성이라는 기업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분야에서만큼은 세계의 절대 권위자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하웨이 같은 중국 기업들이 저렴한 제품들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과 애플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거짓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두 기업의 대결이 SNS를 통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과 애플은 확연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중인데요. 삼성의 경우 기존의 스마트폰 디자인에서 벗어나 다시금 과거의 디자인을 접목해 접는 폰이라는 유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삼성의 트렌드를 미국의 모토로라, 중국의 하웨이, 샤오미 등 여러 기업이 따라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삼성의 스마트폰 트렌드와 반대로 애플은 독자적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삼성, 하웨이, 샤오미, 모토로라 등이 접이식 휴대폰이 폴더블 폰을 출시해낼 때 꿋꿋이 기존의 스마트폰 디자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를 두고 인터넷상에서는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애플에서 다른 기업, 그 중에서도 간접적으로 한국의 삼성을 언급하면서 사건의 불을 지폈다고 합니다. 애플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신제품 아이폰 13을 공개하는 행사를 주최하였습니다. 이때 IT 팁스토를 통해 유출됐던 정보와 마찬가지로 카메라 노치 크기가 전작 대비 20% 줄었고 배터리 지속 시간이 최대 2시간 30분 늘었다라며 자신들이 출시한 신제품에 대한 장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 삼성전자의 모바일 프로세서 기술력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경쟁사들은 현재 애플 칩을 따라잡기에도 급급한 상황이다. 이번 A15 바이오닉 칩으로 이 같은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고 4코어 GPU 역시 경쟁사 대비 그래픽 처리 속도가 최대 30% 빠르다라고 말하면서 정확히 삼성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애플의 이 같은 발언은 정확하게 삼성을 겨냥한 것이라고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추측이 사실이 되는 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지난 15일 연달아 4개의 게시물을 작성하면서 애플의 견제에 맞섰기 때문이죠. 데자뷰를 느끼는 것은 우리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또 있습니까? 이제 반으로 접을 수 있다면 얼마나 시원할까요? 오랜만에 120Hz로 새로 고침. 2021년에도 여전히 노치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라고 하며 4가지 트위터 글을 통해 새롭게 공개된 아이폰 13이 전작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돌려 말하며 지적했습니다. 사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아이폰 12, 13 모델을 비교하면서 뚜렷하게 변화한 모습이 외적으로 보이지 않아 실망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지적한 아이폰의 단점 4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실망한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아이폰 신형의 디자인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화면 상단의 노치 크기가 약 20% 줄어들면서 화면이 넓어진 것 외에는 딱히 바뀐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은 디자인을 통한 시각적인 요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이폰을 두고 조금 진부하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삼성은 최근 3세대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3와 플립 3를 출시하면서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더구나 아이폰과 다르게 외적인 부분에서도 전작과 많은 부분이 바뀌며 네티즌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외부 스크린의 확대와 삼성페이의 이용 등 디자인과 기능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혁신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가격, 성능, 디자인까지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 혁신이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아이폰보다는 조금씩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방향을 트는 사람들도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지난해 8월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비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구매할 스마트폰으로 아이폰이 아닌 갤럭시를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무려 82%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 다음 스마트폰을 구매할 시 삼성을 선택하겠다는 비중도 무려 70%에 달할 정도로 갤럭시에 대한 평가가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설문조사를 진행한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은 지속적인 프로모션과 재고 관리를 통해
시장의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의 휴대폰이 성능과 디자인까지 모든 것을 갖췄고 가격까지 합리적이다 보니 굳이 비싸고 변화가 없는 아이폰을 사용할 필요를 못 느낀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동안 영국에서는 2명 중 1명꼴로 아이폰을 사용할 정도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애플의 아이폰을 선호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받았다는 것은 현재 삼성의 스마트폰이 시장에서 얼마나 고평가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두 기업의 트위터 설전에서도 애플의 120Hz 기술은 혁신이라고 할 수 없다. 이미 삼성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용했거든. 애플은 3년 동안 자신들의 기존 모델을 표절했고 아이폰 12 사용자들은 새로 나오는 13에 돈을 낭비하면 안 된다와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질 삼성과 애플의 신경전에 외국인들은 저마다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두 기업의 신제품에 대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휴대폰은 정말 멋집니다. 애플은 고작 카메라 중 하나를 오른쪽으로 2인치 옮길 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진화와 혁신을 말하다니 너무 웃깁니다. 가격은 아마도 3,000달러쯤 하지 않나요? 3,000달러를 주고 아이폰을 사는 바보는 이제 없을 것입니다. 그 돈이면 아마 새로 나온 삼성의 Z 플립 3 혹은 폴드 3를 2대는 살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아이폰에 더 이상 혁신은 없어. 지금 애플이 보여주는 행보는 사용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아. 아이폰은 용량이 1TB인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혁신이지 않나요? 삼성은 절대 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삼성은 과거부터 마이크로 SD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만한 크기의 휴대폰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이크로 SD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굳이 폴더블 휴대폰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다. 단지 과거의 트렌드를 재현해낸 것일 뿐이지 않아. 더군다나 애플은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실용성이 없어서 안 만드는 것일 뿐이야. 접을 수 있는 화면은 시간이 지나면 열고 닫을 때 부서지고 마모될 수밖에 없어. 과거에도 그런 일이 많았잖아. 결국 쓸모없는 기술인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트렌드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아주 재미있는 경쟁인 것 같아요. 서로 간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보는 재미도 있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하는 점에서 소비자 입장이 저는 이번 두 기업의 경쟁에 만족스럽습니다. 나도 지금 Z 플립 3를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한다. 무엇보다도 디자인적인 면에서 오는 만족감은 이전 아이폰을 사용할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눈에 띄게 커졌다. 아마 다음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가 된다면 본격적으로 두 기업의 제품을 두고 비교하겠지만 애플이 지금처럼 혁신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난 무조건 갤럭시를 구입할 예정이야. 이상으로 삼성과 애플의 신제품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